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4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0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9월 22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갑술월 경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경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은 경금일간이 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을 볼 것이고, 다음으로 월지, 즉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 천간 7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죠. 원래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십천간이라고 해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가지가 있는데,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천간에서 7번째 나오는 그런 글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경이라고 우리가 읽게 되는데,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는 양에 해당되는 글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는 금이라고 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글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양금이라고 하고요. 제가 항상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천간을 외울 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항상 갑 이라고 하는 것에는 갑은 목이라고 해서 갑목 이렇게 외우시고요. 을은 을도 목이죠. 을목 이렇게 외우시고, 병은 화고요. 병화. 그 다음에 정도 화죠. 정화. 그 다음에 무는 토에 해당이 돼서 무토. 그 다음에 기는 기도 토에 해당이 되죠. 기토. 그 다음에 경은 지금 공부하는 경은 경금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될 시는 또 금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 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수에 해당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것은 또 수에 해당이 된다서 천간을 외울 때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만 외우지 마시고요. 항상 그 뒤에다가 이 오행이라고 하는 글자 있잖아요. 목화 토금수를 붙여서 외워주시는 것이 좋다.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지지, 자는 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축은 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는 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묘도 목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는 토, 그 다음에 사는 화, 그죠? 그 다음에 오는 화, 그 다음 희는 토, 그 다음에 경은 금에 해당이죠. 지지는 경이 아니라 신이라고 하죠. 신은 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항상 오행을 붙여서 외워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래야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헷갈리지 않을 수 있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인 어떤 학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라고 하는 것은 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술이라고 하는 것은 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수에 해당이 된다. 이래서 외울 때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 다음에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항상 그 뒤에다가 오행을 붙여서 외우시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여기다 금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덧붙여서 쓰게 되면은 좀 더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이제 배우는 사람들, 초학자인 경우에는 갑이 목인지 갑이 금인지 처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처음 다른 사람들은 다 쫓아가서 뭐 다 하고 있는데 혼자만 갑목을 갖다 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좀 엄청나게 대량 난감하면서 좀 뻘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가 이거 경험해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에 해당이 돼. 쉬운 말로 우리가 금 하게 되면 물론 그 뭐 금은 보화 같은 그런 금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무쇠 같은 거 있죠. 어렸을 때 그런 분들이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울릉도 호박엿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대패로 몇 번 쓱싹쓱싹 이렇게 해가지고 꼬쟁이에다 꽂아주면 나무젓가락에 꽂아주죠. 근데 그냥 꽂아주지 않죠. 집에서 이제 양은이라든가 냄비라든가 하다못해 못 쓰다 남은 망치, 쪼가리라도 이렇게 쇳덩이를 갖다 주어야지만 그 아저씨들이 그걸 받고 또 이제 울릉도 호박엿을 주셔서 집에 있는 멀쩡한 냄비도 찌불쳐가지고 못 쓴다 해가지고 엄마 몰래 갖다 주고 엿바꿔 먹었던 그런 기억들도 이렇게 나긴 하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좀 거칠고
투박하고 강인하고 그런다고 해서 용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금이라고 하는 쇠덩이 자체가 용도가 전혀 없진 않죠. 그죠? 그거를 다시 뭐 녹여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땅 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거에서 경금을 표현할 때는 완철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철, 저 완자는 완악하고 거칠다는 뜻이에요. 완악하다, 거칠다. 그 다음에 투박하다. 그죠? 이렇게 좀 약간 거칠고 투박하고 날카롭고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십천간은 뭐라고 했어요? 십천간 중에서 뭐예요? 가장 강인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경금 일간들이 사람들을 보면 되게 성격들이 강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를 하잖아요. 경금을 볼 때는 항상 내가 삼국지에 있는 관우가 생각이 난다. 내지는 조자룡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뛰어난 충신이었죠. 그와 같이 절개도 있고 남자로서 의리도 있고 강단도 있고 이러한 그런 절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대개 보면 경금 이렇게 생각이 난다는 얘기에서 십천간 10가지 천간 중에서 가장 강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경금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경금의 좋은 점은 뭐냐면 강인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장점이지만 또 단점은 뭐냐면 그 강인한 것을 갖다가 절제시켜주지 못한다고 하면 뭐예요? 그 강인한 것을 제대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옛날에 뭐 동네 같은데 힘은 세고 기골은 장대한 아주 그냥 저 겉으로 봤을 때는 항우 장사 같은 그러한 힘센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좀 공부를 안 하거나 내지는 꼭 공부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머릿속이 이렇게 좀 약간 좀 하얗게 돼 있는 사람들 있죠. 머리가 하얗다고 해서 백발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가치관이라든가 세상을 보는 어떤 시선이 약간 올바르지 못하고 약간 삐딱하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골이 장대한 체력과 그 다음에 그 힘을 갖다가 제대로 쓰게 되면은 진짜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육사라든가 이런 때 군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경찰, 검찰 이렇게 좀 이렇게 강인한 그런 직업을 함으로써 자기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시각이 약간 잘못되어 있는 분들은 그 좋은 힘을 가지고 어땠습니까? 남들 삥 뜯는 데 쓰거나 아니면은 뭐예요? 그걸 가지고 좀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힘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쉬운 말로 조폭 같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인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좋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의 그 강인하고 완악하고 거칠고 그런 약간은 좀 투박스러운 그런 것을 용도 있게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서 경금을 단련하게 되면은 경금을 어떻게 돼요? 잘 두들기고 불로 잘 이렇게 달궈서 뭐예요? 여러 가지 장신구라든가 여러 가지 칼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대포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돼요? 미사일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주로 나갈 수 있는 우주선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녹슬어 버린 그냥 쇳덩이와 같죠. 가끔 저기 휴전선 그쪽 가면은 철만을 달고 싶다라고 해서 예전에 달렸던 그런 기차가 녹이 쓸어 가지고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나마 아직은 관리를 하니까 그렇게 아직은 그렇게 보존을 하고 있지만 그걸 진짜 관리를 안 했다라고 하면 벌써 녹슬어 가지고 많이 망가졌을 거예요. 그죠? 바로 금이라고 하는 것, 특히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잘 단련하고 꾸준히 관리를 해야지만 용도가 있는 것이지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돼? 그냥 녹슬어서 용도가 없는 그냥 거칠고 투박한 그러한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화가 있어서 단련해야지만 어떻게 돼요? 기물을 만들 수 있다. 기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칼도 될 수가 있겠고 큰 범종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용도 있게 만들 수 있다. 여기서 화라고 하는 것,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병화 가지고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이고 또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음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뭐예요? 등촉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화는. 그래서 정화만 가지고는 경금을 단련하는 그런 힘은 좀 부족하게 되고요. 항상 간목이라고 하는 목이 좀 있어서 목생화해서 정화의 그것이 좀
강렬하고 좀 뜨거워야지만 저 거친 경금을 능히 단련할 수 있겠죠. 불이 미직지근하기 되면 어떻게 돼?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릇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해야 용도가 있다. 단 활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활을 이 정화라든가 뭐 병화 활을 쓸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경금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임수를 쓸 수는 있습니다. 임수를 경금이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화로서 단련하는 것은 아니지만 쇳덩어리를 숫돌이라든가 이렇게 숫돌 같은 데 갈게 되면 그 칼날을 가는 거와 똑같잖아요. 똑같이 경금을 용도 있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겠죠. 화로서 단련하는 것과 숫돌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잘 연마한다 그러죠. 그 연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원칙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하는 것이고요. 임수로서 연마하는 것, 즉 설기순세하는 것은 약간 부차적인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인 경금의 특성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 원령, 수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0천간 그 다음에 12지지 외우는 거 꼭 이렇게 외워주시면은 나중에 혼동되거나 어려움을 초반에 겪지 않을 수 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금에 태어난 월령은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술월, 그렇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월의 계절은 어떻게 돼요? 가을이지만 늦가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가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해월로 접어들게 되면 이제 겨울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술충미월이 그래서 사계월이라고 해요. 사계월. 이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환절기와 같은 것이고요. 환절기. 그래서 이 사계월을 지나면 계절이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월을 지나면서는 봄이 여름으로 바뀌게 되고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계절의 환절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지금 공부하는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는 환절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또 공부하게 될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그런 환절기에 해당이 된다 해서 진술, 축, 미, 월이 모두 환절기, 즉 사계월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술월은 신유술, 서방을 나타내죠. 서방. 그래서 신유술은 금이 주관을 한다고 해서 금이 왕한 계절로도 볼 수 있겠지만 월령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사계월인 진술충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토왕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술충미는 토가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이 술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일간 경금은 신월, 유월인 임관지, 제왕지를 지나서 술월에 이르게 되면 금은 뭐예요? 이때가 이제 6대 관왕 쇠지에 해당이 되죠. 쇠지. 그래서 이제 제왕, 가장 왕한 지점을 지나서 이때부터는 약간씩 일간 자체, 금 자체가 이제 좀 약해지기 시작하는 때에 해당이 된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신유술 서방에 금이 장악하고 있는 계절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이 그다지 크게 약하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기 때문에 금도 세력이 아직은 남아있고 토도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모왕자쇠라기보다는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주 국세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미도 왕하고 자식도 같이, 어미만큼 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미를 따라갈 정도로 세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미라고 하는 것은 월지인 술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경금을 말하는 겁니다. 토생금해서 토가 인성이 되는 것이고요. 일간금은 자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경금이 술월에 태어나서 모왕자상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타 간지를 예를 들어서 술토를 다시 본다거나 진토를 다시 본다거나 천간으로 무기토가 투출한다거나 하게 되면 다시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때는 모왕자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이때는 모자, 멸자 내지는 모왕 자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원령만 놓고 원령과 일가만 놓고 봤을 때는 모왕자상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데, 다시 지지로 진술중 미토가 다시 있거나 무토 같은 것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다시 인성이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모왕자상이라고 하지 않고요, 모자멸자 내지는 모왕자쇠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모자멸자라든가 모왕자세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미는 왕한데 자식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경금이 수월에 태어났을 때 모왕자상한 사주국세이기는 하지만 뭐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성이 일간인 경금보다는 더 왕하다고 하는 것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금이 수월에 태어났을 때는 항상 뭘 조심해야 되냐면 토후매금 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토후매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토다매금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죠. 토후라고 하는 것은, 원래 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토후매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토가 두텁다라고 하는 것은 토가 많다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고, 매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금을 땅에다 묻는다라고 하는 뜻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토가 너무 많게 되면 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을 땅 속에 묻어버리는 그러한 토후매금, 토다매금하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령을 제외하고 또 타간지로 토가 다시 있는 것은 결코 좋지 않고요. 타간지로 토가 없다 손치더라도 원령 자체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경금이 수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편제가 있어야지, 간목으로서 술토를 좀 절제시켜줘서 토가 금을 매금시키는, 또는 매금도 될 수 있지만 금을 더럽힐 수도 있죠. 어떻게 돼요? 오금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을 더럽히게 되면, 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래야 되죠. 집에서 예를 들어 칼을 쓰는데 칼이 녹이 들어 있으면 그 칼을 쓸 수 없겠고, 장수가 쓰는, 이순신 장군이 쓰는 일장검 같은 것도 어떻게 녹이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는데 금이 더럽혀져 있다, 아니면 금이 땅속에 묻혀져 있다, 그러면 용도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금된 금 내지는 땅속에 묻혀져 있는 금을 꺼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간목으로서 그 토만 제하면 용도가 없고, 다시 이 경금, 녹이 들어있는 경금을 화로서 단련한다거나 아니면 임수, 수로서 경금을 다시 연마해야지만 경금을, 그 칼을 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개 보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라고 하는 것, 즉 정화로서 단련해야지만 경금이 용도가 있게 되는데, 술월 같은 경우에는 좀 부득이하게 화를 쓰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임수를 쓰는 것이 오히려 좀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토가 왕한 계절에 화가 있게 되면 화로서 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를 생하게 되는 그런 좀 악순환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를 제해 주어야 되는데, 화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생화, 화생토 해가지고 다시 토가 왕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경금이 수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론 뭐 경금이 지지로 신유술 서방 금을 이루고 이런 때는 어떻게 돼요? 임수보다는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정화도 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간목, 임수를 써야지만 경금이 어느 정도 중화될 수 있다. 물론 이거는 국세에 따라서 사주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무조건 천편일치적으로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단지 경금이 수월에 태어났을 때는 토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잘 살펴서 화를 쓸 것인지 수를 쓸 것인지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경금과 수월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를 설명드린 거고, 오늘의 명식을 보고 이제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경금 일간이 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자, 이거를 갖다가 일단 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금이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생금 하게 되니까 경금 입장에서 보면 인성을 보는 것이고요. 양대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금이 양토를 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편인이 되겠죠. 그래서 편인격이다라고 놓고 보는데, 자, 일간과 원령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모왕자상한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오늘 일지는 뭐예요?
인이 있죠. 인. 그래서 오늘의 일지는 경인일에 해당이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수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많아서 경금이 매금될 것을 우려해서 반드시 일단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가 경금을 매금되는 것을 좀 방비해야 된다라고 봤는데, 일지에서 이렇게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인중에 있는 본기는 간목에 해당이 되니까 일단 암장된 간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자, 월간에는 간목이 다시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지에 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중에 있는 간목, 지장간 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간목이 약하지 않다라고 놓고 보는데, 어떤 분들 이렇게 됐으면 이거 갑경충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갑경충으로 보지 않아요. 이런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경금일간이 간목을 갖다 뭐 이렇게 해서 충에서 얘를 날려버리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얘는 마치 사령관과 같아요. 군대에서 보면 사령관 있죠. 아니면 축구 감독과 같은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나머지 글자를 내가 쓰는 것이지, 내가 경금이니까 간목을 쪼개야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갑경충이라고 보면 사주 이상하게 엉뚱하게 보는 그런 결론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금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으로서 토를 제하게 되고요. 해수로서 경금을 도세주 세진하게 되는데, 일단 임수가 투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해중에 있는 임수를 능히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세는 갖춘 국세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단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연간에 이 기토가 투출되어 있는 것은 마치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토가 투출되어 있으면 이건 갑경충이 아니라 오히려 간목하고 기토하고 이거는 서로 어떻게 돼요? 탐합하게 되면 이 간목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내가 일간경금이 땅속에 묻히는 것을 이 포크레인이라고 하는 간목으로서 나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 간목이 다른 데에 정신 팔려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무토라든가 이런 걸 투출하게 되면 경금이 매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토가 투출하지 않으면 월지에 있는 이 술도 가지고는 일간을 매금할 정도의 왕토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죠? 근데 간목이 만약에 기토 없어 간목이 있다라고 하면 뭐 시에서 무토가 투출한다 하더라도 이 간목에서 무토를 등이 제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간목이 기토하고 탐합하게 되면 무토가 시간에 투출한다 하더라도 간목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용신이 기반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기반,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물론 이제 얘는 못 쓴다 하더라도 일지에 있는 인중 간목, 연지에 있는 해중 임수를 쓸 수는 있어요. 사주, 그래도 조금 미약하나마 사주 국세는 갖춘 그런 틀은 될 수가 있는데, 이 기토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경금한테는 정인인데, 이 정인 기토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나의 핵심되는 용신을 쓸 수 있는 어떤 간목을 어떻게 돼요? 묶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써야 될 손발이 묶인 거하고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생시 병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시지에서 자수를 본 거고요. 시간에서 병화를 본 것인데, 자, 경금이 수월이 태어났을 때 매금되지 않기 위해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연지 해중에 있는 임수 내지는 임수라고 하는 것은 경금에 묻어있는 흙을 털어내는 그러한 경금을 세진 내지는 연마하는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개수 즉 지지에 있는 자수는 경금을 도세하거나 세진하는 공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술월이라고 하는 기운이 어떻게 돼요? 한량하다, 차갑다라고 했는데, 술을 다시 임수를 봐도 기운이 좀 하강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진하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쓸 수는 있지만, 자수는 나를 세진할 수도 없는 그런 글자에 해당이 되는데 기운을 더 하강시켜주는 그러한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 즉 자수를 보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썩 좋은 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냥 경금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뿐이죠. 근데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술의 통고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의 뿌리를 또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병화 자체는 약하지 않아요. 이것이 만약 정화였다라고 하면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이렇게 쓸 수 있을 터인데 이것이 정화가 아니라 병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없고요. 오히려 그냥 좀 칠살의 병화로서 경금을 억압하는 용도가 있긴 한데 이와 같으면은 경금 자체가 뭐 원령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칠사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는 제가 봤을 땐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좀 금운을 만나서 일간이 더 왕해지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병자시 말고 정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제가 수월히 태어났을 때 간목으로서 토를 제하고 임수로서 도세주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수가 이렇게 암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써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임목까지 얻었고 원령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병화보다는 오히려 정화를 얻는 것이 경금을 단련하는 데에는 더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간목이 뭐예요? 좀 묶여 있다 하더라도 지지에 있는 술토, 지지에 있는 축토 정도 가지고는 뭐 경금을 이렇게 매금할 정도의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그 약간 그거는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경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경금이 투출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다시 또 토가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으로서 토를 제해주는 용도 이 정도는 쓸 수가 있는데 뭐냐면 이 경금은 뭐예요?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간 경금을 도와주는 방신하는 그냥 용도로서 그냥 방조 내지는 방신 일간 경금을 좀 도와준다. 토가 많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나와 같은 비경겁제가 많음으로 인해서 토가 매금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일간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일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매금되기가 쉬운데 덩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매금하기가 좀 어렵게 되겠죠. 그러한 현상으로 그냥 보시면 되겠는데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크게 나타나고 그러진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모시를 보죠. 이모시가 되면 이모시는 제가 왜 보려고 하냐면 이거 지지로 술월이라 하더라도 인호술 화국을 짓게 돼요. 인호술 화국. 그래서 지지로 화국이니까 불의 기운이 매우 왕해진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원령 자체가 술월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신령했다 그래요. 화국이 형성돼서 화가 왕해지려고 하면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때 화국을 형성하거나 하다못해 인월 정도의 화국이 형성되면 그래도 화가 좀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술월 같은 경우는 뭐예요? 토왕절이잖아요. 토왕절이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왕하다 하더라도 토가 많아서 화의 기운을 설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술월은 기운 자체가 매우 한량, 차갑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지로 인호술 화국을 완전히 갖추었다 하더라도 매우 염려하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임수가 투출되어 있어서 화의 기운을 절제시켜주고 경금의 기운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설기해서 경금을 도세주옥 내지는 세진하는 그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화국이 형성된 것 자체는 나쁘지만 어떻게 됩니까? 임수가 투출된 것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물론은 좀 경금이 왕해지는 운을 만나는 것이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갑신시를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시상충되죠. 인신충되기 때문에 이 목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완전히 깨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얘는 묶여져 있고요. 얘는 뿌리가 없이 투출한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갑목의 용도가 매우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신시 같은 경우는 좀 피해야 할 그런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도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